네, 안녕하세요. 사학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어요. 연구에 찌든 우리에게는 리프레시할 뭔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포함해 종종 우리 대학원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취미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절대 다음 콘텐츠 주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땜빵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오프타임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인 우리를 위해 하나씩 가볍게 이야기하며 이 어둠 같은 대학원 생활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붐이 일었으면서도 제가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 예술, 그 중에서 특히 뮤지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연극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저작권 상의 이유로 영상 소스 대신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편하게 소리로 들어주세요. 우선 자기 뮤지컬을 소개할 자격이 있는지 어필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방의 한 일반고를 졸업한 뒤에 독학재수학원에서 두 번째 수능을 준비했어요. 이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단 한 번의 순간이라는 넘버를 듣고 난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단한 걸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 상경하자마자 대학로와 대극장들을 돌며 온갖 뮤지컬과 연극을 접했습니다. 특히 대극장 뮤지컬은 초연 시작들이 아니라면 거의 모르는 작품이 없을 거라고 자부해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광화문에 위치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아실 극장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공연들을 강제로 접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생겼고요.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취미로 직접 공연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저번 주에 뮤지컬 하나를 올리고 왔네요. 그럼 대체 뭐가 저를 이토록 뮤지컬에 빠지도록 한 걸까요? 이를 위해 먼저 뮤지컬이 어떤 장르인지 살짝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얘를 통짜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뮤지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얘들도 그 안에서 장르와 연출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저는 이걸 영화에 빗대서 자주 소개하는데요. 보통 영화 취향을 얘기할 때 로맨스 영화, 공포 영화, 히어로 영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얘기하죠.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꽤 된 만큼 다양한 세부 장르들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떠올리는 오페라와 비슷한 느낌의 고전 작품들, 아니면 락이나 재즈, 힙합 같은 특정 음악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 음악보다는 춤과 쇼에 방점을 찍은 작품들, 무대 배경이나 대독으로 최대한 빼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미니멀리즘 작품들 등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대 위에서 같은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연출이 크게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작품들을 예시로 소개해 드릴게요. 물 한 번만 먹고요. 흔히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캐츠, 그리고 미스 사이공인데요. 사실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이름은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영국의 연출가 캐머런 맥킨토시의 4대 대작 뮤지컬이 맞습니다. 얘들은 누가 봐도 돈을 쏟아부은 티가 확실하게 나는 정말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화려한 연출과 웅장한 음악이 특징이에요. 맥킨토시의 작품은 이후 뮤지컬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내 창작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작품들 중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왕용범 연출의 프랑켄슈타인과 배너도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 때문인지는 잠시 뒤 뮤지컬을 재밌게 보는 법을 소개하면서 디테일한 요소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꼭 맥킨토시뿐만 아니라 살인마의 발사, 스위니 토드를 제작한 스티븐 sondheim 등 뮤지컬 역사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대립구도도 있고 연출가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영상이 끝난 후에 구미가 당기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작품으로는 대중적으로도 꽤 유명한 시카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즈 음악과 고혹적인 안무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시대를 표현하는 도구와 의상을 전부 빼고 무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은 뒤 그 위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미니멀리즘 작품의 대표격입니다.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짱짱하고 웅장한 음악과 눈물을 흘리만한 격정적인 하이라이터는 3.0광년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의도적인 연출인데요. 역시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이외에도 락 뮤지컬 렌트와 헤드윅, 미국의 건국 역사를 랩으로 풀어낸 해밀턴, 판소리와 트로트로 격변하는 한국 시대상을 표현한 서편제, 대놓고 놀아보자 하고 신나게 흔들어 제끼는 쇼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와 킹키부츠, 유명한 대중가요를 쭉 이어 독창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와 물랑루즈, 광화문 연가 등
뭐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대학로로 눈 돌리면 위에 나열한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 주위의 뮤지컬 팬들을 보면 잡식마냥 모든 작품들을 다 막 이렇게 보러 다니긴 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작품들만 골라서 관람하는 경우가 막 99%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친구 따라 뭐 남친 여친 따라 봤던 하나의 뮤지컬이 별로 재미가 없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열리는 작품들 중 최소 하나는 여러분의 취향에 분명히 맞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뮤지컬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캐치하기 쉬운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한번 먹고요. 아, 예. 가장 먼저는 음악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뇌 빼고 들어도 넘버 자체가 좋으면 뮤지컬이 너무너무 재밌겠죠. 근데 종합예술인 뮤지컬에서 음악은 이야기 전달을 위한 하나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뮤지컬 넘버를 작곡할 때는 그냥 단순히 좋은 음악보다는 각 인물의 성격과 심리, 캐릭터를 반영해서 작곡해요. 뭐 예시로 영어로도 유명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경감 자베르의 음악은 항상 낮은 음역대에서 규칙적인 정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을 그 자체로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엇나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베르 캐릭터 그 자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박이 깨지고 엇박이 사용되는 딱 하나의 넘버가 있는데요. 바로 수어사이드입니다. 가사에서도 나오듯 평생 살아왔던 삶의 정의가 부서지고 돌 같은 이 심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버의 멜로디는 극 내내 자베르와 끊임없는 대척점을 이루는 인물, 주인공 장발장이 그게 초반에 신의 구원을 받아 자비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순간에 부르는 넘버와 동일합니다. 이건 두 인물이 삶의 첫 번째 신념이 깨졌을 때 각각 어떤 다른 선택을 했는지를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영화로라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하게 특정한 멜로디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주하는 리프라이스라는 기법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앞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불렀던 멜로디가 그 인물의 죽음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다면 관객들은 그 사랑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되겠죠. 이 장치를 통해 우리는 인물이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죽음에 이르는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리프라이즈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역시 레미제라블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혁명군의 리더 앙졸라와 학생군들이 군대 총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깔리는 음악은 이 친한 친구들이 혁명을 다짐하며 불렀던 넘버 Red and Black입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학생들이 사랑과 꿈을 노래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거의 모든 뮤지컬 작품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사용합니다. 이런 연출 포인트를 조금 알고 다시 작품을 보신다면 아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도 없이 많은 숨겨진 장면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디테일로는 조명이나 동선, 의상 등 시각적인 무대 연출이 있습니다. 아까 시카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번쯤 SNS 등에서 복화술 넘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돈만 밝히는 변호사 빌리가 승리를 위해 피고인 락스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넘버예요. 여기 뒷배경에 나오는 기자들은 남자건 여자건 몸을 드러내는 시스루와 스타킹 등 상당히 파격적인 복장을 입고 나와요. 이는 그게 배경인 1920년대의 보드빌 쇼를 차용한 연출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보드빌 쇼는 그전까지는 되게 메이저한 장르였다고 하는데요. 영화처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점점 쇼 자체가 몰락하면서 관객을 끌기 위해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시카고에서는 이런 역사를 가진 보드빌 쇼 자체를 전반에 녹여냈는데요. 다른 넘버들, 예를 들면 언어 장벽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수감자의 사형 집행 장면 등 시카고에는 스토리의 진행보다는 쇼 자체를 위한 장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인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자극적인 것에만 열광하던 타락한 시대상을 풍자하며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역시 영화로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뮤지컬은 무대라는 한정된 곳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전환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 미처 여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숨겨놓고 있는데요. 단순히 노래를 들으러 가시기보단 이런 무대 예술만의 요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소극장으로 다녀와 볼게요. 보통 뮤지컬 하면 하루 날을 잡고 봐야 한다, 혹은 대단히 하이레벨의 문화생활이다 라고 오해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대학로 소극장이라는 게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 현역 배우님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대학로 하면 연극이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생각보다 뮤지컬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할인도 많이 때려서 생각보다 싸게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 제가 생각하는 대학로 공연의 장점은 가볍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메시지나 퀄리티가 가볍다는 건 아니고요. 큰맘 먹지 않고도 가볍게 친구들, 가족들, 남친, 여친과 지나가다가 후루룩 가서 보고 올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극단의 다른 공연들과 연계한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아서 종종 가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뭐 무대가 작은 만큼 그날그날 관객과 배우가 티키타카하면서 애드립 파티가 열리는 등 소극장만의 또 다른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대극장 뮤지컬과는 확실히 달라서 취향을 좀 타긴 하겠지만요. 극단에 따라 자리가 조금 협소하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선 무대에서 관객들 얼굴이 다 보여서 배우들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두 번 서봤는데 관객들 웃거나 우시는 거 다 보여요, 진짜. 제 입으로 어떤 극이 좋다를 추천해드리기에는 이게 오픈런 공연이 많아서 광고처럼 보일까봐 안 될 것 같지만요. 한 번쯤 근처에 일정이 있으시다면 뭐 제목이랑 시놉시스 관람평 보시고 찍먹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인은 잘 찾아보시고 무조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컨텐츠 빵꾸 났을 때 여러가지 취미들을 소개해드리러 올게요. 사옥이었습니다. 봐봐.